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쇼핑몰 부업과 블로그 부업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현재 부업을 시작하시기 전인데, 쇼핑몰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블로그로 시작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큰 차이점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서 이 부업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이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이라 하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을 잘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고객분들과 CS를 할 때 내용을 전달할 때는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고객분들이 다짜고짜 화를 내시게 되면 조금 저자세로 낮춰서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화를 내는데 동시에 저도 똑같이 화를 내게 되면 당연히 리뷰는 안 좋게 달릴 것이고 그리고 구매 전환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구매를 했던 분이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반품을 하게 될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공급처와 단가 협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소통 능력이 있어야지만 좋은 단가에 좋은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판매량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분들에게도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남들보다 당연하게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리게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의사소통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쇼핑몰에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부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의사소통이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더 많은 지분율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글을 쓸 수 있고 사실 뭐 맛집을 가더라도 사진 찍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제 전문성이 조금 있으면 더 아마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적음에 있어서도 내가 말을 잘하거나 이제 글을 잘 쓰면 사실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을 제쳐두고라도 이제 전문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블로그는 일단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들이 다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블로그는 일단 내 전문성으로 글만 쓰면 끝이잖아요. 이제 그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써라라기보다는 좋은 상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많이 들여왔을 때 이제 판매량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이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지만 되는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쇼핑몰은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써야지만 돈이 되는 그런 부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으로는 초기 자본금이 들어가는지 아예 들어가지 않는지 그 차이점이 있는데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글만 쓰면 되니까 따로 뭐 부가적으로 뭐 지출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고객에게 발주가 들어왔을 때 나도 해당 제품을 구매해서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해당 제품을 구매할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가 상품을 팔게 되면 뭐 돈을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만 뭐 100만 원대 이상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될 때 이제 나도 한 90만 원, 8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지만 고객에게 배송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돈이 조금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필요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강의를 듣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쇼핑몰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지 않으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싸게만 들여오게 되면 사실 따로 마케팅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라도 판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 샤넬 가방을 백화점에서도 100만 원에 파는 걸 나는 해외 본사에서 80만 원 주고 들여와서 90만 원에 판매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같은 상품의 정품이면 싼 제품을 사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강의를 듣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강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제 뭐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사실 강의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명 유튜버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작부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해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서식 같은 것도 바꿔야 되고 뭐 코딩 같은 부분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냐 안 듣냐에 따라 시간을 축소하느냐, 이제 글을 하나 쓸 때 시간을 축소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판결이 나게 되고 사실 강의를 듣게 되면 어느 정도 소스를 주세요.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글을 주제로 해야지만 돈이 되고 광고 단가가 세고 아니면 뭐 체험단을 하더라도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챙겨올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입니다만 강의를 먼저 들어야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하시기 전에 강의를 먼저 들어보시고 저렴한 강의더라도 일단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쇼핑몰과 블로그 부업의 가장 큰 차이점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뒤에 숨어진 이제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꾸준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쇼핑몰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운영을 하셔야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게 되고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처음 글을 하나 쓴 거랑 나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수익 차이는 10,000배가 아니고요. 한 100만 배, 한 200만 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들여야지만 돈이 되는 부업입니다. 네, 혹시라도 쇼핑몰과 블로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시간이 조금 많으신 분들은 이제 블로그 부업을 추천을 드리고요. 시간은 없는데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쇼핑몰을 무조건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